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2주차 2교시 자료와 척도의 유형 공부하겠습니다. 준비하기 앞서서 강의 주제입니다. 도수 분포표 개념과 작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변수의 종류,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도수 분포표는 질적 자료를 이용한 도수 분포표, 양적 자료를 이용한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란 무엇인가? 도수 분포표 작성을 위한 자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성별, 학점, 몸무게, 키를 작성한 자료입니다. 아래 있어요. 질적 자료나 양적 자료 어느 것으로도 도수 분포표 작성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을 보니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죠. 질적 자료 성별 아마 질적 자료인 것 같고요. 학점도 우리가 질적 자료, 양적 자료는 몸무게하고 키를 우리가 양적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디 이것도 질적 자료 포함되겠죠. 그래서 1번 학생부터 10번, 11번서부터 12번 학생까지 성별, 학점, 몸무게, 키를 쭉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도수 분포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에는 연산의 의미가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질적 변수가 되겠죠. 질적 변수에는 비계량적인 변수 또는 비메트릭 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 메트릭 변수 이렇게 표현하겠죠. 연산 의미가 있습니까? 예 하게 되면 양적 변수죠. 계량적인 변수이면서 메트릭 변수,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요. 또 곱하기 나누기까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연산이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하는 거죠. 변수의 종류를 보니까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원인으로 사용되면 독립변수가 되겠죠. 결과로 사용되면 종속변수가 될 거예요. 앞에서 1교시 때 했었죠. y는 이퀄 2x 플러스 1이에요. 변수란 변하는 수예요. x하고 y는 계속 변해요. 1은 변하지 않아요. 얘는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수 이렇게 표현해요. 상수. 늘상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상수. x는 변해요. y도 변해요. x가 변해야 y가 변해요. 그래서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래. x는 독립변수. y는 우리가 종속돼 있어요. x가 변해야 y가 변해요. 그래서 y는 종속변수. x는 독립변수, 독립변수. 원인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라고 그러고 y는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 결과변수, 목적변수, 타깃변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수의 종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원인으로 사용되면 독립변수, 결과로 사용되면 종속변수라고 앞에서 공부했죠?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그래요. 우리 경영학 논문 쓸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는 옷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고객들은 상표의 이미지로 만족하는지, 상표의 품질로 만족하는지, 서비스 수준으로 만족하는지, 가격으로 만족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이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식당을 하게 돼요. 우리 식당에 온 이용자들이 만족을 어떻게 하느냐? 상품의 이미지로 하느냐? 상품의 품질로 하느냐? 상품의 이미지는 뭘까요? 친구한테 자랑해야죠. 갔다 왔는데. 아니면 사진 찍어서 SNS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메이커가 있어야 되겠죠? 아웃백이 보이든가.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식당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식당은 아웃백이 전부라서 제가 설명이 안 되는군요. 네,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알지 못해요. 네. 그렇다고 뭐 빕스라든가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는 좀 그렇고요. 아웃백 정도는 돼야 되겠죠. 어쨌거나 상품의 이미지가 만족하느냐 아니면
상품의 품질이 마음에 드느냐,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느냐, 가격이 마음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과 만족도가 달라지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 많은 고객들의 대다수는 이 가게는 가격에 만족을 해. 난 서비스가 만족이 돼. 이 메이크가 만족이 돼. 뭐 품질이 만족이 돼. 이렇게 하겠죠. 맛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료의 변수 및 상수에 대해서 계량화되어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질적 자료가 되겠죠. 계량화되어 있는가? 네. 그러면 양적 자료가 되겠죠. 질적 자료는 성별을 말하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 만족 여부에 따라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하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 사느냐 뭐 등등을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질적 자료는 우리가 척도 그래가지고 양적 자료로 바꿔줘야 돼요. 왜? 그래야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성별 남자 1번 여자 0번, 만족도는 5점 척도 7점 척도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교시 때 공부했었죠? 양적 자료는 수치로 표현된 속성의 값이 2개 이상이냐 그럼 변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 상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성별은 모두 여자이기 때문에 굳이 남자 1번 여자 0번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모두 여학생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양적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에 보니까 변수가 있어요. 연산 결과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으면 양적 변수고요. 의미가 없으면 질적 변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길게요.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에 따라서 질적 변수는 우리가 비계량적인 변수, non metric 변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 종교, 직업, 학력 등을 나타내는 변수를 우리가 질적 변수, 어디 사느냐, 주거지도 말하는 거고 등등을 우리가 질적 변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양적 변수가 있어요. 양적 변수에는 계량적인 변수가 있고 메트릭 변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변수의 값이라고 그래요. 정수에 준하는 값이 있느냐, 연속적인 실수값이 있느냐. 먼저 연속적인 변수는 키겠죠, 키. 키라는 거는 우리가 172가 아니고 172.1, 172.2, 172.5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몇몇 친구들 보니까 0.5 가지고 많이 싸워요. 나 169야, 뭐 169.5야, 뭐 177이야, 170 넘어. 0.5 가지고 따져요. 네, 그런 거겠다. 키하고 몸무게는 쭉 연결되어 있는 거겠잖아요. 쭉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이제 2, 3변수라 하면 딱딱딱 끊기는 거겠죠. H사에 2014년도 자동차 판매 대수 하면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딱딱 끊어지죠. 그걸 이산이라고 그래요. 이산. 연결은 되겠으나 딱딱딱 끊어져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값은 연속적이냐, 연속적이니까 뭐 65km, 65.2km, 65.6km, 65.8km 쭉 연결돼서 6, 7 올라가는 거겠죠. 이산은 딱딱딱 끊기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관찰 대상의 관심 속성에 따라서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 보는 건데요. 질적 변수는 양적 변수로 변환이 불가능하지만 양적 변수는 질적 변수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환을 시키고 있어요. 양적 변수의 몸무게를 질적 변수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20kg 미만은 1, 20에서 25kg 사이는 2, 50에서 80kg 사이는 3번, 80kg 이상은 4번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하죠. 뭐 30% 이내 A를 1로 하고 또 31%서부터 해가지고 70%까지입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뭐 B에서 2, 나머지 이하는 뭐 C 해가지고 뭐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모의 토플 점수의 도수 분포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번 작성해 보나요?
도수 분포표에는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있어요. 계급이 뭡니까? 토플 점수가 있는데요. 학생 수가 있고요. 800점 이상이 10명 있어요. 700점에서 800점 사이가 25명, 600점에서 700점 미만이 40명, 500점 이상에서 600점 미만이 20명, 400점 이상에서 500점 사이가 5명, 총합은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눈 구간으로 변수값이나 범주를 나타내는데요. 이 도표에서 계급의 수는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로 구분했어요. 80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예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선배들이죠. 뭐 학교에서 모의토플을 시험, 토익이죠. 모의토익을 시험 봐요. 그럼 결과가 이제 발표될 때쯤 되면 제가 물어보죠. 학생들한테. 이번에 점수 몇 점 나왔니? 그러면 자기 점수는 이야기 안 하면서 친구 점수는 말하더라고요. 쟤는요 자기 신발 사이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말인가 했어요. 쟤는 점수가 저는 그 토익 그러면 한 700, 800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신발 사이즈라길래 제 신발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굳이 아니래요. 계급 살펴봤고요. 계급의 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급에 시작되는 값이 하한이고요. 끝나는 점이 상한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800에서 900점 미만이면요. 그 하한이 800점이고요. 상한이 900이겠죠. 700 이상 800점 미만은 계급의 하한은 700, 상한은 800. 그래서 600점에서 700점 미만은요. 600점과 700점이 한계예요. 그래서 600점을 하한, 700점을 상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잘 돼 있죠. 계급의 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에서 900이니까요. 계급의 하한이 800이고요. 계급의 상한이 900이잖아요. 900 빼기 800 하면 100이 되겠죠. 600점 이상 700점 미만 예를 들고 있죠. 계급의 폭은 하한값, 상한값 있으니까요. 700 빼기 600 하게 되면 100이 되겠죠. 각 계급의 폭은 다 똑같아요. 여기도 100, 여기도 100. 네, 다 똑같이 폭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폭이 다르면 안 돼요. 폭은 일정해야 돼요. 다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도수입니다. 도수. 도수는 우리가 빈도수를 줄여서 도수 그래요. 빈도수. 몇 개나 나왔니? 라는 거겠죠. 빈도수.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며 빈도수라고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계급. 첫 번째 1계급에서는 10명. 두 번째 계급에서는 25명. 세 번째 계급에서는 40명. 네 번째 계급에서는 20명. 다섯 번째 계급에서는 5명. 이걸 우리가 도수 이렇게 빈도수 600에서 700 사이에 40명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수, 빈도수. 그래서 도수 분포표에 대한 여러분들이 용어를 공부하셨어요. 도수 분포표 간단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 학점을 해보니까요. A가 7명, B가 8명, C가 5명이에요. 얘도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고 얘도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얘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 히스토그램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A가 7명, B가 8명, C가 5명 맞죠? 5명이면 sorry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아이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명이에요. 네. 네, 하다 보면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프를 저같이 실수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질적 자료를 이용한 도수 분포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이 진로예요. 50명이죠. 요거는 어느 대학, 모 대학의 그 취업률
상황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복사를 떠가지고 옮겨놨어요. 진학,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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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입대, 유학, 유학,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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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 진학, 취직, 취직, 입대, 입대, 유학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럼 도대체 50명의 학생이 졸업생이 있는데 진학이 몇 명이고 취직이 몇 명이고 입대가 몇 명이고 유학이 몇 명인지 알고 싶어요?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도수 분포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재밌겠죠? 우리 학교 학생들 이번에 취업률이 어떻게 돼? 현황이 어떻게 돼? 이것만 달랑 갖다 주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뭔가 그래프로 만들고 표로 만들고 그래프로 가서 딱 보여주면 아하 하겠죠? 그 아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졸업생 진로의 도수 분포표를 보니 취직 26명, 유학 6명, 입대 9명, 진학 9명, 총 50명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 도수 26명이니까 52%겠죠? 52%. 도수는 0.52로 나타나고 유학 6명이니까 50분지 6하면 12%, 0.12, 9명이면 50분지 9하니까 18%, 진학 9명이니까 18%, 합치면 100%가 되겠죠. 퍼센트를 네, 왜 이렇게 있죠? 도수. 상대 도수는 18명이니까 0.18, 0.18 합이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도수 분포표. 아, 이렇게 보니까 취직은 우리 52%, 유학은 12%, 입대 18명, 18%, 진학은 18%. 아하, 그렇구나. 표로 만드니까 좀 더 이해가 빨라지죠. 엑셀을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도수 분포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일일이 취직을 쭉 시험하나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래서 엑셀로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진학, 취직, 취직은 우리가 직접 적어야 돼요. 어떻게? 50명까지. 50명까지 해가지고 직접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 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는 적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취직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이제 카운트 해야 돼요. 취직이 몇 명인지. 그거는 카운트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위에서 수식, 함수 삽입을 누르면 이런 표가 나와요. 함수 마법사가 쫙 나옵니다. 함수 마법사가 쫙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카운트. 그게 바로 카운트 if. 만약 카운트인데 if. 만약 취직이라면 또 진학이라면 이게 취직이라면 몇 명인지 카운트 해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카운트 if. 이해가시죠? 카운트 if를 우리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네. 범위는 A1서부터 A 50명이니까 그냥 이걸 활성화시키면 돼요. 직접 굳이 안 적으셔도 마우스로 쭉 1번서부터 50번까지 활성화시키면요. 얘가 자동으로 쫙 적어져요. 그리고 뭘 찾을까요? C3예요. C3는 아까 뭐였죠? 취업. 취업이라고 아까 있었죠? 취직. 취직을 딱 누르면 이 50개 중에서 취직만 딱 찾아져요. 클릭 탁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직이라는 딱 누르는 순간 26명 딱 떠요. 이렇게. 언더스탠드? 그렇습니다. 26명 딱 떠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겠죠? 유학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요.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찾으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입대도 찾으시면 되고 진학도 찾으시면 되고 요거를 다 합치면 개가 되겠죠? 50명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쭉 찾을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찾으면 찾아집니다. 50명 찾아졌어요. 상대 도수는 50분지 26, 얘는 50분지 6, 50분지 9, 50분지 9 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상대 도수는 여기에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여기에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상대 도수가 되겠죠?
1에다가 또 곱하기 100 하면 100%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엑셀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죠. 이렇게 구해져요. 엑셀에서 구한 걸 복사를 떠야죠. 복사를 떠가지고 아래 한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 옮겨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붙여넣기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직접 그리셔도 돼요. 엑셀에서. 예. 복사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 한글로 옮기시면 되고요. 또 아까 그걸 그래프로 그리셔도 돼요. 네, 그래프로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테두리 붙이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엔 양적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적 자료는 취직, 뭐 입대, 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질적 자료 있잖아요. 글씨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엔 양적 자료를 이용한 도수 분포표예요. 1번 학생 72kg, 2번 학생 72kg, 5번 학생 48kg 쭉 나오죠? 네. 뭐 11번 학생 45kg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양적 자료예요.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죠.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계급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일 작은 학생 43kg서부터 제일 큰 학생 88kg까지 쭉 표를 만들었나요? 43에서 52kg, 52에서 61, 61서부터 70, 70에서 79, 79에서 88 계급을 5개로 만들었죠. 첫 번째 계급, 두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 네 번째 계급, 다섯 번째 계급. 헤비급, 미들급, 라이트급, 패터급, 플라이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쏘리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는 학생들이 6명 있고요. 5명 있고요. 3명 있고요. 5명 있고요. 1명 있고요. 총 학생 수명이었었어요. 이거는 퍼센트가요. 20분지 6하니까 0.30인데 퍼센트는요 30%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20분지 5고요. 20분지 3이고요. 20분지 5고요. 20분지 2래요.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바뀌었군요. 이게 15고요. 이게 25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도수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직접 한번 엑셀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뭐 앞에서 그 도수 분포표를 보고 가장 작은 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작은 키를 그 대표로 나타낸 다음에 학생들을 쭉 이렇게 세워놨군요. 그래프도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앞에서 표를 직접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거예요. 기억하시죠? 47서부터 56까지, 56서부터 65 미만까지 요거겠죠? 근데 줄여서 그냥 맨 앞에 것만 이렇게 대표 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네. 레벨을 쓰면 또 이제 인원수도 나올 수 있어요. 레벨을 하게 되면 6명, 예를 들어서 5명, 뭐 3명, 여러분들이 레벨을 하면 추가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분포를 양적 자료를 이용한 도수 분포표,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는 변수의 범위를 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한 거거든요. 양적 자료의 크기를 순서대로 쭉 정리해 보니까 변수의 범위는 최대값이 87kg이 가장 무거웠던 사람이고요. 최소값 가장 가벼웠던 사람이 43kg였나 봐요. 그래서 그 범위는 보니까 총 자료의 범위는 44kg예요. 아까 20명의 학생들 중에서 몸무게 제일 작은 학생이 43kg였고요. 몸무게 가장 많았던 학생이 87kg예요. 그래서 자료의 범위는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44kg, 즉 범위는 44kg예요. 언더스탠드? 이제 계급의 수를 정하려고 그래요.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43서부터 87까지 범위는 정했어요. 범위는 정했는데 이거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이냐, 계급의 수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스터게스 공식을 이용하는데요.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20. 이게 공식화 돼 있어요. 네.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20, 5.3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계급은 5개인가 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편하게 하려면 그 학생이 수명 있잖아요. 그냥 루트 20 해도 돼. 루트 20. 그럼 4. 얼마 나와요. 루트 16이 4죠. 루트 25가 5죠. 그래서 루트 20은 4.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터 개수를 해보니까 5.3이 나오고, 루트 값으로 취해보니까 4. 얼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한 5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계급의 수를 5로 정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몸무게 총 범위가 44kg 있잖아요. 근데 계급의 수가 44kg를 5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하니까 8.8kg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8.8kg 소수점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계급 구간의 결정을 9로 하면 되겠죠. 9. 그래서 43kg 이상부터 9 하니까 52kg. 52kg에서 61kg, 61kg에서 70, 70에서 79, 79에서 88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아, 얘는 보니까 8.8인데 9로 한 게 아니라 10으로 한 것 같죠? 네, 편의상 여러분들 10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43, 52, 52, 61 이런 식으로 정해본 거예요. 네, 어려움이 없겠구나. 9로 했나요? 9로 한 것 같죠? 네, 8.8이니까 9로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각 계급 구간에 해당하는 관측치수 조사 기간 등등. 각 계급 구간에 해당되는 관측치를 수가 필요하고요. 즉 빈도수를 조사해서 기록합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1, 2, 3, 4단계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도수 분포표 만들기.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경우에는 X축은 계급 구간을 계급의 중앙값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Y축에는 도수나 상대도수로 표시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대도수 퍼센트를 많이 넣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빈도수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마케팅 점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1교시 때 봤던 그겁니다. 38점이 가장 낮았고요. 95점이 가장 높았었죠. 50명의 학생들을 이와 같이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을 해봤어요. 또 한번 양쪽 자를 도수 분포표 사례를 또 한번 해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점수 95점, 가장 낮은 점수 38점이죠. 그래서 범위가 57점이 나오는 거죠. 57점이 나오는 겁니다. 범위는 57점. 계급의 수를 정해야 되겠죠. 역시나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50 하니까 6.61이 나와요. 앞에서 또 로그 제가 루트 50 하라고 그랬죠. 루트 50 하니까 7.07이 나와요. 그러니까 6.6 하나하고 7.07 사이에 대략 7로 계급의 수를 정하면 되겠죠. 마케팅 범위, 점수 범위는 57점이 나오는 거고요. 계급의 수는 7로 하면 되겠구나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계급의 폭을 정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범위가 57이고 한 계급당 우리가 계급의 수를 7개로 나눠야 되니까 한 계급당 폭은요 8.1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그냥 10으로 할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분석자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8로 해도 되고 9로 해도 되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계급폭에 해당되는 자료의 수, 빈도수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엑셀 활용하기. 50명의 학생들이 쭉 적어야 돼요. 이거는 50개를 쭉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50개 쭉 적어야 돼요. 30에서 39, 40에서 49, 50에서 59, 60에서 69, 70에서 79, 80에서 89, 90에서 99. 계급이 7개라고 그랬죠? 7개를 쭉 해놨어요. 원래 이 범위를 원래는
8개나 9개로 해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10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에서 39, 원래 40 미만인데 이렇게 했고 40에서 49, 50 미만을 49로 표시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뭐뭐해서 뭐 하지만 컴퓨터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만 적어주는 거예요. 이 최대값은 범위의 최대값이에요. 범위의 최대값 50에서 59니까 59, 69, 79, 89, 99. 그쵸? 이제 도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도수는요, 수식을 선택하고 함수 40을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가 나오면 프리퀀시 빈도수죠. 이걸 선택해서 누르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A1서부터 A50 딱 치죠. 그리고 요거는 D3D가 돼요. D3D. 아까 D3D9이 뭐냐면 39, 49 각 범위 최대치, 59, 69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딱딱딱 해서 89까지 나오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D3D9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만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동시에 눌러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동시에 딱 누르면 표가 완성이 쫙 됩니다. 어떻게 나와요? 요게 한순간에 쫙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한순간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누른다는 얘기는 아까 이거 50개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입력을 시켰었죠? 그렇죠? 입력시켰었죠? 그러면 39 미만 쫙 카운터가 되죠. 49는 39에서 49 사이만 카운터가 되고 얘는 49에서 59 사이 59에서 69 사이 카운터가 쫙 돼가지고요. 한순간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면 하나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쫙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합을 하면 50이 되겠죠?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카운트가 한순간에 쫙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상대 도수는 어려운 게 없죠? 뭐 50분의 1, 50분의 3, 50분의 12, 50분의 13, 50분의 10, 50분의 9, 50분의 2 구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이 여가지표를 쫙 만들 수가 있었어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히스토그램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프를 만들었던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엑셀을 활용하기 이거 뭐 복사 떠가지고요. 마우스 붙여넣기 선택하게 되면 메뉴표에서 셀, 테두리, 배경 아래 한글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한 거는 뭔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워드에서 표로 만들던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보여주든지 교직원한테 보여주든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현황은 이래요 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럼 혼자 측정하고 나 혼자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보를 누군가 알려야 되겠죠. 알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표로 만들던가 아니면 그래프로 만들던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술적 통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죠. 이상으로 공부를 쭉 했어요. 오늘 통계학 앞서서 2주차 1교시 때 조금 시간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 2주차 2교시 이번 시간은 제가 좀 서둘러서 마무리를 좀 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고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차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오픈북에도 질문하셔도 되고 오픈택에 아니면 뭐 저한테 이메일 보내도 되고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되고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답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